안녕하세요, 컬러리스트 허정입니다. 지난 시간엔 배색기법의 첫 번째 시간으로 톤과 커브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이 개념들을 요리에 빗대어 생각해보자면 톤, 즉 색의 채도와 밝기는 불조절이고 커브의 조작은 조리도구를 쓰는 방법이었습니다. 오늘은 배색기법 두 번째 시간으로 요리의 맛, 그 자체에 대한 강의인데요. 저는 이미지를 눈으로 먹는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맛은 색상의 종류와 면적, 이 두 가지로 결정되는데 먼저 배색기법에서 생각하셔야 할 색상의 종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디지털이 인식할 수 있는 색상의 종류는 수십억 가지지만 아날로그 인간이 뚜렷하게 인식할 수 있는 색상의 계열은 겨우 수십 가지밖에 안 되고 배색기법을 계산하기 위해 외우고 있어야 할 색상의 종류는 컬러리스트가 되고 싶다면 파트 3에서 설명드렸던 8가지입니다. 저는 이 방향성을 외울 때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오후 12시엔 레드, 새벽 5시엔 블루, 오전 8시엔 아침 고요 수목원 그린, 이런 방법으로 외웠는데 그에 대한 보색들도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상징들과 시간을 연관 지으면 좀 더 수월하게 외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화면에서 색들이 차지하는 면적입니다. 배색은 여러 가지 색을 조합해서 분위기를 만들고 시각적인 흥미를 일으키는 기법인데 적게는 한 가지 색상부터 많게는 5, 6가지 색상의 면적을 화면 안에서 배분하는 방식으로 표현합니다. 컬러리스트가 되고 싶으면 파트 2에서 설명드렸던 이미지에서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는 컬러를 주조색, 이 주조색을 받쳐주는 20에서 30% 정도의 면적을 보조색, 10% 정도의 작은 면적을 차지하는 강조색, 이 주조, 보조, 강조의 면적은 촬영에 가장 큰 영향을 받지만 DI에서도 크로핑으로 면적을 재조절할 수 있습니다. 배색기법 파트 1에서 설명드렸던 톤의 개념과 마찬가지로 배색에 쓰인 색상들의 방향과 화면 안에서의 면적 배분, 이 두 가지를 모르거나 금방금방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배색기법을 계산할 수 없고 벡터스코프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자, 그럼 배색을 위한 기본 개념, 색상의 톤, 방향, 면적을 모두 이해하셨다면 첫 번째 배색기법, 모노크로매틱을 알아보겠습니다. 모노크롬이란 단어는 하나의라는 뜻의 모노스와 빛깔을 뜻하는 크로마를 합한 모노크로모스라는 그리스어에서 유래됐습니다. 흔히 흑백 이미지에서 많이 사용되는데 흑백에만 한정되지 않고 한 가지 색상에서 톤의 변화만 있는 경우도 모노크로매틱 이미지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배운 톤온톤 배색이 바로 이 모노크로매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컬러 그레이딩에서의 모노크로매틱 배색은 정확하게 한 가지 색상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색상의 면적이 아주 작거나 소량의 주변색만 존재해서 거의 단색에 가깝게 느껴지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벡터스코프상에선 한 방향으로 얇고 길쭉한 형태를 보여주고 톤온톤과 마찬가지로 차분하고 세련된 느낌을 주지만 단조롭고 심심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주조색 이외에 애매한 주변색들이 보인다면 색상 커브로 주변색을 주조색 쪽으로 이동시키거나 색상 채도 커브로 작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색상을 죽여서 톤온톤 배색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어넬러거스는 톤온톤과 비슷하게 정돈된 느낌을 주지만 범위가 적은 단색이 아닌 주조색 양옆의 유사색이나 주변 인접색들이 추가돼서 좀 더 다채로운 느낌을 줍니다. 여기서 생각하셔야 할 건 지금 보고 있는 이미지의 중심이 되는 주조색이 무엇이고 어떤 주변색들이 보조색으로 쓰여있는지에 따라 분위기가 많이 차이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벡터스코프의 모양은 톤온톤과 비슷하게 중심에서 특정 방향으로 뻗어나가지만 범위가 좀 더 넓은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어넬러거스는
컬러 그레이딩에서 모노크로매틱보다 좀 더 쓰임이 자유롭지만 어떤 그림에나 컬러 그레이딩으로 만들 수 있는 배색은 아니고 미술과 조명이 의도한 비슷한 방향성을 가진 색들을 색채 컵으로 색상을 조금씩 모아주거나 색채 컵으로 한 방향으로 증폭시키는 방법으로 사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영상엔 대부분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람의 컬러는 어떤 색인가요? 인종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거의 11시 방향의 스킨톤 인디케이터를 따라 피부색이 표현됩니다. 그럼 이 스킨톤의 반대색은 뭘까요? 네, 바로 블루 쪽으로 약간 이동한 사이언입니다. 이 색을 보시고 떠오르는 게 있을 텐데요. 바로 맑은 하늘이나 바다와 같은 자연의 색입니다. 이 자연의 색은 사이언 계열뿐만 아니라 스킨톤 인디케이터와 겹치는 밝은 흙이나 모래와 같은 색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저녁이나 밤이 주는 블루 계열의 빛이나 석양이 주는 오렌지색 등등 영상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등장하는 인간과 자연의 색이 이 영역에 주로 분포합니다. 지금은 식상에서 거의 안 쓰지만 예전에는 너무 많이 쓰였던 티렌 오렌지가 바로 이 원리를 이용한 보색 조화인데요. 사이언과 스킨톤의 채도를 올린 오렌지를 사용해서 색상의 컨트라스트를 올린 룩입니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조절한 룩 이외에도蓝색과 한색의 대비는 시중에 유통되는 조명의 컬러와 자연현상 덕분에 가장 빈번히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보색 조화는 대립되는 인물들의 의상을 보색으로 입힌다거나 스킨톤과의 대조를 주는 위상, 그리고 미술과 의상을 보색으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선 기억색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의도적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 컴플리멘틀리, 즉 보색 조화는 꼭 스킨톤과 사이언만 대립시켜야 하는 게 아니라 그린과 퍼플, 옐로우와 블루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은 스플릿 컴플리멘터리입니다. 이름이 좀 길죠? 그런데 앞에서 설명드린 이 상호보완적이라는 뜻의 컴플리멘터리 앞에 스플릿이란 단어만 추가된 개념입니다. 스플릿은 분리되다라는 뜻인데요. 뭐가 분리된 걸까요? 네, 바로 이 두 가지 보색 중 한 방향의 색이 두 갈래나 세 갈래로 분리되어 있는 조합입니다. 이 분리된 쪽의 벡터 쉐입은 어디서 많이 보셨죠? 네, 앞에서 설명드린 어넬러거스와 비슷한데요. 이 어넬러거스와 컴플리멘터리를 섞어놓은 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컴플리멘터리보다 컬러풀한 느낌을 줍니다. 만약 보색 조화가 좀 심심하다고 느껴지시면 이렇게 색채 컵을 이용해서 한쪽의 영역을 넓혀주거나 쉐입을 잡아서 스플릿 컴플리멘터리를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배색 기법인데요. 이 멀티컬러는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원색이나 비비드 톤을 비슷한 비율로 섞어서 여러 시각적 자극을 동시에 주는 화려한 느낌이 강한 배색 기법입니다. 발랄하고 활동적인 영상에서 컬러풀한 느낌을 주고 싶을 때 미술과 컬러 조명을 마음먹고 세팅해야 표현할 수 있는데요. 화려한 장점이 있는 만큼 산만해 보이고 자칫하면 싼 티가 나 보이는 단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돈이 제일 많이 드는 미술이고요. 그리고 이 멀티컬러는 마구잡이로 색을 많이 때려 넣는 조합은 아니고 어느 정도의 법칙이 있습니다. 바로 의도적으로 3-4가지 색상을 조합하는 건데요. 트라이어딕과 테트레릭으로 나뉩니다. 트라이어딕은 사전적 의미로 3개로 이루어진 한 쌍이라는 뜻인데요. 스플릿 컴플리멘터리도 3-4가지 색상의 조합이지만 트라이어딕은 그 간격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서 더 정삼각형에 가까운 벡터 쉐입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스플릿 컴플리멘터리보다 각 색상의 면적이 비슷해서 주조, 보조, 강조의 면적보다는 서로 비등한 면적을 차지해서 더 화려한 느낌이 들게 합니다. 자, 이렇게 3가지 색상을 조합할 수 있다면 4가지도 있을 수 있겠죠. 그게 화려함의 끝판왕, 테트레릭입니다.
테트레릭은 4개가 한 쌍이라는 뜻인데요. 트라이에딕의 벡터 쉐입이 삼각형을 보여줬다면 테트레릭은 사각형의 쉐입을 보여줍니다. 배색 기법 중 가장 많은 색을 비슷한 비율로 섞다 보니 시각적으로 화려해 보이고 미술을 많이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주로 넓은 앵글에서 많이 보입니다. 테트레릭은 다른 말로 이중보색이라고 하는데요. 컴플리멘틀리 두 쌍을 섞어 넣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벡터스코프상의 사각형 쉐입이 정사각형이 되면 너무 산만해 보이고 직사각형 형태가 돼야 컴플리멘틀리의 확장된 배색으로 화려함과 자연스러움 이 둘을 동시에 가질 수 있습니다. 트라이어딕과 마찬가지로 테트레릭도 미술과 촬영 단계에서 화면을 차지하고 있는 피사체들의 색 면적을 서로 비슷한 비율로 만들어야 하고 컬러 그레이딩에서는 이미지의 상황마다 색 조합과 채도의 정도가 다르고 개인 역량에 따라 이미지의 퀄리티 차이가 나게 되는 배색이라서 많은 고민과 경험이 필요한 기법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까지 설명드린 멀티컬러는 미술과 조명이 의도되지 않았다면 지양해야 할 컬러 그레이딩인데요. 여러 색을 가지고 있는 미술의 컬러와 면적을 고려해서 색채 커브로 조금씩 변화시키거나 색채 채도 커브를 사용해서 선택적으로 증폭시키는 방법으로 좀 더 화려한 영상을 얻을 수 있지만 멀티컬러의 색채 계획이 없는 일상적인 상황에서의 모든 기억색을 억지로 파괴시켜버린다면 감상자의 안구까지 파괴될 겁니다. 자, 지금까지 컬러 그레이딩에서 쓰이는 배색 기법들을 살펴봤는데요. 다음 영상에서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을 까먹지 않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